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사월 모의고사 보실 때 여러분들이 모르는 지문이 나오죠? 모르는 지문은 과감히 넘어가셔야 돼요. 살짝 체크하시고 넘어가는 그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시험장에 분명히 모르는 지문 나와요. 근데 모르는 지문 하나 몰라도 정답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공부를 오래 하셨는데 지금 몇 개월 하셨죠? 정리가 안 되죠? 왜 정리가 안 될까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체계가 안 잡히죠. 너무 양을 많이 공부해서 그래요. 그래서 정리가 안 되신 분은 제가 방문각에서 출간한 제 필수서 있어요. 제 요약집 필수서가 딱 110페이지입니다. 그것만 봐도 합격합니다. 아니, 그것도 양이 많아요. 원래 90페이지였는데 하도 양이 적다 해서 110페이지 늘린 거예요. 근데 합격한 분들이 그것도 많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반복해서 한 5번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꺼운 책 2번 시간에 제 필수서 5번, 10번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줄여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이제 문제 풀 때는 모르는 점은 패스한다 생각하세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41번. 이제 상대방이 있는 단도경이죠. 먼저 이 소유권 포기와 재산법인 설립, 소포 제설 얘들은 상대방 없는 거라 기억 정답이고 니은 정답이죠. 정답은 1번 1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빨리 푸셔야 돼요. 다음 42번. 이제 대리 문제가 나왔네요. 대리가 나오면 딱 2개를 보면 돼요. 딱 2개입니다.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둘째, 대리인이 누구인가. 딱 2개만 보고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42번. 갑은 자기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대리권 문제인데 갑을병 나왔죠. 을에게 대리권 소유했다. 이후 은 병을 복대리인 선임하 있다. 아, 복대리인 되네요. 그럼 이제 대리인 2명 있죠? 그럼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끝부분에 틀린 거 체크하시고. 대리인 2명입니다. 1번. 병 복대리인은 의뢰 대리인 양이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 맞았습니다. 자, 2번. 엑스토지 매매기간의 성질상 대리인 을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이때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해서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반면 누가 하는가에 따라서 사업 성공 여부가 달라져요. 그때는 묵시적 승낙 안 됩니다. 여기처럼 꼭 대리인이 할 필요 없대요. 그러면 복대리인 선임에 관해서 묵시적 승낙 인정해 줍니다. 4번. 우리 갑 승낙 얻어서 병을 선임했죠. 을은 본인에 대해서 선임도 제대로 된 사람 선임, 감독도 제대로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4번. 병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토지 매매 계약 전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 소멸하죠. 그러면 복대리권도 소멸하죠. 그래서 대리권 소멸 맞았습니다. 자, 5번. 5번은 이제 패턴을 딱 외우셔야 돼요. 자, 병이 복대리인이죠. 복대리인. 그럼 복대리인도 대리인이니까 복대리 나오고 이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있다 된다로 끝납니다. 패턴을 꼭 외우세요. 다시 복대리 나오고 표현대리 나오면 무조건 있다 된다로 끝나요. 그래서 외웁니다. 이렇게. 우리 복권 팔죠? 복권 파니까 복권을 복표하죠. 복표 있다, 복표 있다. 대응할게. 무표 없다, 무표 없다 하세요. 무표 없다 세트로 외웁니다. 세트. 그래서 복대리, 표현들이 따로 끝나요. 근데 여러분 기차 탈 때 무표 타면 안 되잖아요. 세트를 외우세요. 복대리, 표현들이 무조건 있다, 된다. 그 다음에 표현대리는 행위가 무효면 표현들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요. 다시 내용이죠. 내용을 아시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내에 빨리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표 파죠. 복권 팔다. 무표 타면 안 되죠.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복대리, 표현들이 있다. 바로 정답 5번입니다. 패턴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저한테 좋은 거 알아서요. 복표 있다, 무표 없다. 이렇게. 자, 43번. 행위 능력자 을은 대리권 없이, 대리권 문제죠. 아까 대리권 문제가 나오면 딱 2개만.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둘째, 대리인 누구인가. 딱 2개만 보시면 돼요. 이것도 해보세요. 을은 대리권 없이 그러면 끝났네요. 무권 대리. 무권 대리고, 을이 대리인, 무권 대리.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옳은 겁니까? 틀린 겁니까? 옳은 거죠. 그냥 푸는 거예요. 중간에 보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보다 기절합니다. 기억은 제일 끝에 뭘 물어봤죠? 객관식 항상 끝부분에 뭘 물어봤는가? 자, 처리할 수 있는가?
그럼 철회는 선처리, 선이만 처리할 수 있죠. 선처리, 선처리. 그러면 상대방이 선인가 확인하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처리할 수 없다 해서 틀렸죠. X. 그 다음, 자, 니은은 병이 계약을 유효하게 처리해야 하면 확정 무효가 되죠. 이게 맞았네요. 디귿 지문 길어요. 그럼 디귿 증명 나옵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선의로 인정돼요. 상대방은 선의. 그러니까 상대방이 병이겠죠. 병은 증명책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끝에 앞부분에 병이 계약을 철회했죠. 그럼 병이 철회 효력을 주장하기 위해서 을에게 대리권 없음을 자기가 몰랐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틀렸죠. 상대방은 선의로 인정되니까 증명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음 리을. 자, 리을은 제일 끝에 추인 거절하는 게 신의 측에 반하는가. 그럼 이건 상속 문제예요. 그래서 병 계약 철회 전 본인 갑이 사망하고 을이 단독 상속받았죠. 상속받으면 자기가 한 행위를 본인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신의 측에 반하거든요. 틀렸습니다. 정답이 1번 나옵니다. 어때요? 문제 다 읽고 여기서 끝났잖아요. 이렇게 항상 대리 문제가 갑을병 사리가 나오면 적으세요. 적어. 첫째, 유권 대리인가 무권 대리인가. 둘째, 대리인 누구인가. 이거 딱 두 개만 보면 돼요. 아까 42번, 43번 그래 다 풀었잖아요. 다음 44번 의사표시 불일치합니다. 자, 틀린 겁니다. 자, 1번 지문이 길면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 확인. 끝부분에 자 파상관제인 나오죠. 그럼 이거 자 외우세요. 파상관제인 5글자죠. 그럼 파상관제인 5글자라 선의 제3자 5글자. 선의 제3자 5글자입니다. 그럼 쌤 악이 제3자도 5글자인데요. 할까봐 파산시옷 파산시옷. 그래서 파상관제인 선의 제3자시면 돼요. 그럼 보세요. 파상관제인 악이 이미 틀렸잖아요. 이게 이해하고 외우셔야 돼요. 틀렸습니다. 파상 채권자 일부가 선이면 선이라고 해야 돼요. 틀렸습니다. 자, 2번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가 되죠. 3번 비진의 의사표시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의와 구별됩니다. 4번 통정의 10의 무효에 대항하는 3자는 자신이 선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 없죠.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증명 책임 없습니다. 자, 5번도 패턴을 외우셔야 돼요. 자, 5번 이렇게 계약을 해제해야죠.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우리 기점할 때 해체하잖아요. 해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 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뭐 1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딱 파상관제인 5글자, 선의 제3자 5글자 외우셔가지고 1번 딱 답을 쓰고 밑에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 읽었죠? 1번이 읽으면 여러분 1번 알거든요. 근데 안 외우니까 확신이 없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밑에 읽어보는 거죠. 외우세요. 파상관제인 선의 제3자 외웠다면 밑에 안 읽고 바로 넘어가서 시간이 남아서 삭제갑니다. 네, 45번. 자, 효력 규정 그랬나요? 또 외우세요. 여러분 축구선수 지단 알아요? 지단? 축구선수 지단 모르면 네이버 검색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지단 축구하고 있어요? 은퇴했어요? 은퇴했죠.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외우세요. 이게 직접 거래 단속 규정, 중간 생략 등기 단속 규정. 단 중간 생략 등기가 허가구역만 무효고 허가구역 아니면 단속 규정 유효. 다시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직접 거래 단속 규정, 중간 생략 단속 규정. 그럼 효력 규정이니까 기억 이렇게 외우면 중간 생략 보이잖아요. 이거 직접 거래 보이죠? 그럼 이거 틀렸으니까 정답이 디귿1이 나오죠. 외우세요. 지단이 축구 중단했다. 중개보수 초과 부분이 무효라 무효가 되니까 효력 규정이죠. 예, 46번. 자, 부동산 이직매매가 됐습니다. 자, 이직매매는 보통 갑을병 사례가 나오죠. 여러분, 갑을병 사례가 나오죠. 그럼 정이 보이면 거의 모든 사례, 여기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례에 정이 보이면 정이 거의 정답이에요. 거의.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 정이 정답입니다. 정이 한문으로 정답 정자예요. 그래서 항상 모든 사례는 정 보이면 그냥 정의 답을 써요. 그리고 풀지 마세요. 그리고 시간 남아서 풀어요. 근데 정이 거의 정답입니다. 100% 아니지만. 그럼 자, 1번 보세요. 1번 정 보여요? 안 보여요?
1번에 정 보입니까? 지금 저 사람 뭔 소리야 하는데 제 눈에 정 보여요. 여러분, 이중매매는 당사자가 3명이죠. 당사자가 갑을병 3명이에요. 그럼 제3자는 정이죠. 그러니까 얘가 정이라고 정. 그럼 이게 정답이에요. 정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항상 갑을병 살인은 정 보이면 일단 정답 찍어요. 그리고 풀지 마세요. 넘어가요. 그 시간 남으면 와서 풀어요. 시간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잖아요. 어차피 찍어서 할 문제예요. 자, 봐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그러면 이게 적극가담이죠. 이거 적극가담이고 적극가담의 기초에서 이 매수인 무효죠. 그럼 절대적 무효라 제3자 선의도 무조건 무효잖아요. 무효니까 이 매매계약 유효 주장할 수 없다 맞았죠. 그래서 정의 정답. 이거 항상 정으로 나오죠. 2번 제2매수인이 이중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103조 무효로 볼 수 없죠. 적극가담해야 무효가 됩니다. 자, 3번 잘 보세요. 이 말은 절대 읽지 않습니다. 이 말은 모든 과목 우리나라 어떤 시험이든 절대 읽지 않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그 말이죠. 예외적인 말이었으면 다 원칙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이 말 절대 읽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1차가 80문제죠. 5지문 하면 약 400지문인데 400지문에 이 말 적어도 30번 나와요. 한번 세보세요. 30번 나옵니다. 그러면 30번 읽어보세요. 10분 그냥 가버려요. 어떤 분은 또 소심하게 특별한 사실이 뭘까 또 고민하고 있어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 말은 모든 과목 우리나라 모든 시험 절대 읽지 않습니다. 읽을 필요 없어 원칙적으로 그 말이죠. 자, 그럼 악의호도 이매수인이 악의호도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3번 4번 반사회적 법률이 무효죠. 그러면 이거 적극가담이란 말이죠. 적극가담일 때 등기 말소는 오직 매도인 대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 등기 청구 못합니다. 오직 매도인 대의밖에 없습니다. 자, 5번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임대차에도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5번은 중요한 거 아니죠? 정답은 1번 정이 정답이에요. 47번 취소 옳은 겁니다. 자, 1번 취소권 행사 기간이 시험이 엄청 잘 나오는데 외우셔야 돼요. 잘 보세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 내에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 10년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인자 써보세요. 인이 하나, 둘, 셋에서 3년이에요. 3년. 이건 법이 10글자거든요. 써보세요. 1, 2, 3, 4, 5,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 틀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이 소는 1, 2, 3, 4라 이게 틀렸다고요. 이렇게 1, 2, 3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취소가 아니라 추인할 수 있는 날 3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절대 안 틀려요. 2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데 자, 법정 추인은 내 의사 무관하죠. 법으로 정해진 겁니다. 인정되기 위해서 취소권자가 취소권 인식할 필요 없다. 이게 정답이죠. 내 의사와 상관없습니다. 3번 취소하면 소고바의 무효가 돼요. 4번 취소권은 형성권입니다. 5번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되면 그 상대방 맞았는데 명시적이 틀렸죠. 꼭 명시할 필요 없죠.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48번 표현들이 틀린 건데 1번 X 보지 마세요. 절대 보지 마세요. 해설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모의고사 여러분 푸신 분들 해설 보지 마세요. 해설 볼 필요 없어요. 해설이 더 어려워요. 원래 이런 모의고사라는 게 격식을 갖춰야 돼요. 해설을 격식을 갖춰 달았거든요. 해설 길죠. 거기 딱 기절합니다. 해설 보지 마세요. 모르면 여러분들이 평소에 보시던 기본서 요약집 필수서를 보세요. 그걸 보셔서 해설 보는 거 아니에요. 1번 보지 마세요. X. 절대 안 봅니다. 몰라오세요. 2번 표현들이가 성립할 때 과실상계 법리 유추해서 본인 책임 경감할 수 없죠. 본인은 전적인 책임집니다. 3번 민법 129조 표현들이가 기본 대리권은 무조건 다 되니까 129조 표현대리권도 기본 대리권 돼서 권한을 놓은 표현들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4번 아까 외웠죠. 복표 있다, 무표 없다. 무표 없다, 무표 없다. 그래서 있다 틀렸죠. 무표 없다. 이게 정답. 무표 없다.
목표 있다, 목표 없다. 5번 유권들이 주장 속에 표현들이 포함되지 않죠? 답은 4번입니다. 49번 조건 기한 옳은 겁니다. 자, 우린 법률행위죠. 법률 규정하고 아무 상관없죠. 법정 요건은 조건이 아닙니다. 2번 조건이 선량한 풍소, 기타 사회질서 위반합니다. 그럼 당연히 법률행위 전부가 무효죠. 3번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성지는 성립요건이 아니죠? 맞습니다. 효력 요건이죠. 자, 4번 이렇게 하세요. 불능조건 성립할 수 없으니까 마이너스, 정지요건 효력 발생이라 플러스, 곱한 마이너스라 틀렸죠? 무효해야 돼요. 무효. 조건 없는 유효, 이게 틀렸습니다. 5번 과거 사실은 조건이 될 수가 없죠. 조건은 다 시제가 미래죠. 미래. 여러분 집에 가서 여러분 애들한테 오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애들한테 야, 너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해보세요. 오늘 야, 너 어젯밤에 공부 열심히 하면 피자 사줄게.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죠. 너 앞으로 미래를 향하는 거죠. 50번. 자, 무효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무효인 법률행위 추이는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해야 되죠. 2번.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알고 3년 지나도 추인할 수 있다. 언제나 할 수 있죠. 의번은 특별히 문제되어 있습니다. 의번은 볼 필요 없어요. 뭐 소설을 써놨죠. 근데 이런 질문이 실제로 나왔어요. 시험에. 소설을 써놨습니다. 3번.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 유효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가상적 의사 고려해야 되죠. 4번. 추인은 명시 묵시 가능합니다. 5번.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때 다 틀렸죠. 강행법규 무효는 추인할 수가 없죠. 무효행위 추인 안 되는 게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 둘째 불공정한 법률행위, 셋째 기타 강행법규 위반은 아예 추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뒤에 다 틀렸어요. 51번 이제 물권갑니다. 물권 옳은 거죠. 1번 물권은 부동산 등기 규칙으로 창설될 수가 없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이 하는데 법률이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 법률만 말합니다. 자, 이번 3번은 소유권은 사용, 수익, 처분하는 건데 그걸 포기하는 건 그런 소유권 없어요. 사람으로 치면 죽은 사람이에요. 처분권도 없는 소유권 없어요. 죽은 사람입니다. 이걸 좀 제한시킬 수 있지만 이걸 없는 그런 소유권은 없습니다. 5번 미등기 무과금을 양수인이 매수인은 등기 안 하면 죽어도 소유권 취득 못해요. 그럼 등기했다 없죠? 등기 안 해서 절대 소유자 아니에요. 그래서 소유자 아니니까 소유권에 대한 방해배제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정답이고 5번 타인 토지에 대한 관세사 물권으로 통행권 이런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52번 물권적 청구권 하면 항상 시제가 현재예요. 현재가 떠올라야 돼요. 물권적 청구권 하면 현재. 자, 옳은 겁니다. 1번 소유자는 자,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죠. 물권이 침해 안 됐기 때문에 이 중간에 또는이에요. 함께 틀립니다. 2번 상대방 규책 사유는 물청 요건이 아니죠. 물권적 청구권은 고유가치를 없어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 3번 소유권에 대한 방해 배제 청구 이게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이죠. 그럼 현재에 있어 맞아요. 현재.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원인 제거 이게 맞습니다. 항상 물청은 현재. 5번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으로 방해 제거 비용은 돈이죠. 돈. 이 돈은 손해배상으로 청구해야 되고 물청으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청구할 수 있지만 물청이 아니다. 손해배상. 5번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이 발생한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이제 절대 소유자 아니네요. 네 글자로 전소유자. 그럼 전소유자는 현재 물권자 아니죠? 그러니까 행사할 수 없는 거죠. 항상 물권적 청구권 여기도 현재, 여기도 현재 아니라 행사 못한다. 현재 떠올라야 됩니다. 53번 등기청구권 옳은 겁니다. 자, 기억.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이죠. 위한 소유권 등기청구권 법적 성질은 맞죠? 소유권에 의한
방해 배제 청구로 물권적 청구권 맞습니다. 자, 니은은 지문이 기네요. 항상 객관식은 지문이 길면 끝부분 확인. 자, 끝에 의뢰 등기 청구권이 소멸시효 문제네. 소멸시효가 진행하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점유하면 진행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갑은 자기 소유 토지를 의뢰에게 매도하고 인도하였으며, 그러면 점유하니까 소멸시 진행 안 합니다. 그 다음 의리 다시 합병한 토지를 전매하고 인도했네요. 자, 그래도 의리 스스로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전매 처분했죠. 그래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는 거죠. 자, 디귿에서 이제 취득시 완성, 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원소유자 동의 없이도 양도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근데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유자 동의 있어야 양도할 수 있지만 취득시효는 시효 완성은 소유자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두 개 잘 비교하세요. 54번 자 가등기 나왔네요. 가등기 옳은 겁니다. 1번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할 수 없죠.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능합니다. 자, 이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말소 청구는 물권자만 할 수 있어요. 그럼 2번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 등기가 경로되면 본등기 하지 않았네요. 그럼 물권자 아니죠. 가등기는 아무 이력 없죠. 물권자 아니니까 말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말소 청구는 물권자만 할 수 있어요. 자, 3번 지문이기네요. 그때 뭘 물어봤냐면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 철분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자 3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았네요. 그럼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틀렸어요. 이따에서 맞았네요.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답입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정확히 가등기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 본등기 받았어요. 그래도 이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 처분 등기가 있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정답입니다. 자, 4번은 이제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그럼 4번 문제가 가등기죠. 가등기 이후 가압류 등기가 맞춰지고 가등기 본등기하면 자 순위가 자 보세요. 순위가 가등기 시로 소급하죠. 그럼 이 중간 처분은 직권 말소해야겠죠. 중간 처분. 그래서 가등기하고 본등기 사이가 직권 말소합니다. 근데 옳다 해서 틀렸죠. 5번 가등기 기한 본등기 했죠. 물권 변동은 소급이 없죠. 본등기 시부터 물권이 변동합니다. 자, 공유 문제가 나오면 과반수권자 빨리 찾아요. 과반수권자 찾으면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항상 문제 푸는 요령을 저랑 함께 익히셔야 돼요. 자, 갑이 5분의 3 그랬죠. 더 이상 문제 볼 필요 없어요. 과반수 나왔죠? 더 이상 문제 안 봐요. 옳은 거 틀린 거? 자, 틀린 거. 1번 과반수권자는 을과평 협의 없이 맞죠? 협의 없이 X토지 전부든 특정 부분이든 배타적 사용하는 것을 관리방법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맞았습니다. 과반수권자가 마음대로 관리방법 청구합니다. 2번 을이라평은 소소지분권자는 과반수권자로부터 토지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 예를 들어 임차인이라면 임차인에게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어요. 이 임차인은 을평 얼굴 몰라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돈 내나 그 보이스피싱이라 보이스피싱 낚이지 마세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돈 내나 못함되고. 3번 이제 갑이 단독으로 X토지 나대지래요. 자, 건물 건축하는 건 이건 관리가 아니라 처분행위죠. 전운동이 어디야 돼요. 그래서 을이나 병은 협의 없었을 이유로 이의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제일 끝에 등기가 전부 무효인가 물어봤죠. 그럼 4번 갑이 토지 전부를 을과 병 동의 없이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매매하면 매매는 유효인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했죠. 이 등기는 전부 무효가 아니죠.
갑이 처분했으니까 처분한 공이자 갑지분만큼은 유효가 되죠. 전부 무효가 아닙니다. 그 다음 갑지분 위에 저당권이 설정됐죠. 그리고 토지가 현물 분할된 경우 그 저당권은 갑지분 비율대로 분할된 토지 전부 맞아요. 전부에 그대로 존속합니다. 맞습니다. 갑이 단독 소유한 부분에 당연히 집중된다 하면 틀리고 집중된 거 아니고 토지 전부에다 그대로 효력이 존속합니다. 56번 자 소유권 틀린 건데 1번 무주의 주인 없는 부동산이네요. 국가 소유죠. 선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산만 가능하죠. 2번 X 몰라도 돼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X. 3번은 자 송토 토지화되어도 부활하는가? 그럼 포락이 되면 송토되어도 부활하지 않죠. 소유권 영구히 소멸했습니다. 4번은 자 무상 주의 토지 동의 인정되는가? 그러면 양수인은 인정 안 돼요. 직접 분할 당사자만 인정되고 양수인은 인정 안 되죠. 5번 토지 임차인이 권원에 의해서 자 식재한 수목. 수목은 권원이 중요해요. 권원. 그럼 임차인이 권원 있죠. 그러니까 임차인 소유 맞아요. 그래서 중축과 수목 비교합니다. 수목은 권원, 이 권원이 중요해요. 나무 심을 권원. 이 중축은 권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을 중축하죠. 이건 독립성이 포인트예요. 독립성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독. 숙권 중독 외우세요. 숙권 중독. 수목은 권원, 중축은 독립성. 수목이라 권원이 있으니까 식재한 임차인 소유입니다. 그럼 나머지가 다 맞아서 그냥 정답 2번 가는 거예요. 2번 보지 마세요. 애들도 보지 마세요. 그냥. 나머지 다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정답이 2번이겠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지문 하나 몰라 풀 수 있어요. 2번 보지 않습니다. 57번 자 점유취득시효 틀린 거죠. 1번은 자 지문이길망상 끝부분 취득시효 개체가 되는 점유라고 할 수 있는가? 그럼 여러분 취득시효는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서 취득시효를 인정해 준 겁니다. 입증 곤란. 그럼 자 1번 부동산에 관해서 적법 유효한 등기했네요. 이 사람은 유효하니까 권리자로 추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유는 굳이 취득시효 기초가 되는 점유가 아닙니다. 근데 1번은 몰라도 돼요. 1번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뭐 한 20년에 우리 시험 한 번 나왔어요. 몰라도 돼요. 2번도 진짜로 몰라도 돼요. X. 3번 일반 재산이던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럼 일반 재산일 때 빨리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안 하다가 행정재산이 바뀌면 이제 등기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자 4번 취득시효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네요. 기산점 임으로 다 삼을 수 있죠? 다 맞았네요. 그래서 그냥 이게 정답이에요. 그냥 이게 뭔지 몰라도 이게 정답입니다. 뭔지 몰라도 이게 정답이에요. 이렇게 객관식은 한 지문 몰라도 풀 수 있습니다. 2번 절대 보지 마세요. 또 시간 낭비 이거. 그럼 자 5번 안 했네요. 자 5번 봐볼까요? 5번도 맞았겠죠? 저 5번은 끝부분에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그리고 등기했네요. 그럼 이제 소유권 취득했죠. 이제 소유권 취득하면 그 전 상태 부담을 그대로 안고 취득하죠. 그러니까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시효 취득자가 그 저당권에 피담의 채무를 변제한 건 당연합니다. 변제해도 원소유자에게 구상권이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저당권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자, 점유권 갑니다. 자, 점유권 틀린 건데 1번은 제일 끝에 건물 부지 점유자가 누군가? 그럼 건물 소유자에서 맞았어요. 2번 전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인데 그 점유는 계속 추정됩니다. 3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서 패소하면 언제 악의가 되죠? 소재 개시 맞았죠? 자주가 타주로 패소 판결시입니다. 4번 사기 외 물건이 인도한 자는
점임을 반환 청구 인정 안 되죠? 침탈일 때만 인정됩니다. 5번 점임을 멸실로 훼손에 대해서 선의 타주가 현전입니까? 선의 자주가 현전이죠. 선의 자주가 현전입니다. 정답은 5번이죠. 59번 자 지상권 설명 틀린 건데 기억 지문이 길죠. 끝부분에 뭘 물어봤죠? 임료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럼 이게 담보지상권이면 청구 못하죠. 담보지상권은 무상이라 임료익이 없어요. 그래서 담보지상권이라 청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자, 니은은 제일 끝에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는가 물어봤어요. 자, 그럼 갑소유 토지에 을 지상권이 설정되고 갑토지 양수함 양수인병은 그럼 자기한테 2년이 돼야 되죠? 앞사람 갑산 못합니다. 을갑 앞사람에 대한 지료인책을 합산해서 2년이 되면 소멸 청구할 수 없어요. 자기한테 2년이 돼야 됩니다. 다음 디귿 보시면 디귿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는 거 물어봤죠. 그럼 자,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의 계산점이 중요합니다. 계산점. 자,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데 시효취득 취득하면 취득시효로 분묘기지권 취득하면 치읓 소유자가 지료 청구한 때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이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돼요. 치읓 여기 취득 시읒 청구한 때 치읓. 근데 이렇게 양도하잖아요. 양도하면 성립한 때 양성 양도하면 성립한 때부터 지급합니다. 다시 기억하세요. 시효취득으로 취득하면 청구한 때부터 지료 지급해야 되고 치읓 양도 매매로 취득하면 청구한 성립한 때요. 양성 그래서 양성 외우시고 치읓 하시면 된다. 항상 이해하고 저같이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시험장에서 안 헷갈리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60번 자 지역권 틀린 거죠? 1번 지역권은 자 주된 권리와 분리해서 양도하거나 저당권 목적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토지 일부를 위한 지역권. 자 그럼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죠. 승역지는 일부도 가능하지만 요역지는 전부 해야 되죠. 그래서 외우세요. 승일이. 그럼 이게 일부니까 이 토지가 요역지인가 승역지인가 알아야 돼요. 근데 토지를 위한이니까 이게 요역지죠. 토지를 위한이니까. 지역권은 요역지를 위한 거죠. 그럼 요역지 일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았습니다. 승역지가 일부 가능하죠. 승일이. 요역지 일부 안 됩니다. 자, 3번은 패턴을 딱 외우세요. 공유자 1회인은 지역권 소멸시킬 수 없습니다. 지역권 소멸시킨 건 물권행위 처분행위라 공유자 1회인 할 수가 없어요. 4번 지문이 길명상 끝부분 확인. 끝부분은 손실 보상해야 되는가? 뭐 했을 때? 시효취득. 그럼 해야 되죠? 이게 정답이네요. 해야 된다. 항상 끝부분 확인하면 중간에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5번은 지역권자는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없죠? 문제가 지역권이라 뭐 그냥 이 자체 무조건 맞았네요. 앞에 읽을 필요 없죠. 61번 전세권 틀린 겁니다. 1번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지 가름할 수 있어요. 2번 전세권자 목적물에 대한 사용세권을 배제하면 안 되죠. 배제하면 안 되지.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목적으로 설정된 전세권 효력이 인정되지 않다 맞았네요. 배제했으면 인정되지 않죠. 배제하지 않아야 인정되는 거죠. 3번 토지 사용을 목적으로 한 전세권은 법정갱신 인정 안 됩니다. 법정갱신과 최단기간 1년은 건물에만 인정되죠. 4번 토지 양도는 설정행위를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죠. 자, 5번은 그럼 다 맞아서 정답이 5번이겠네요. 5번은 상당히 어려운데 5번은 뭐 경매 청구할 수 있는 거 물어봤는데 자, 5번 전세권자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전세금을 지급받지 못했네요. 못했죠? 그럼 무조건 경매 청구할 수 있나요? 아니죠. 전세권자가 경매 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설정자죠. 설정령을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다시 전세권자가
경매청구하려면 상대방이 설정자죠. 설정자를 이행 지체에 빠뜨려야 돼요. 근데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정자를 지체에 빠뜨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경매 못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근데 뭐 5번 몰라 하더라도 이 4개가 시험에 많이 나왔잖아요. 이게 맞았기 때문에 5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5번을 알아서 푸는 거 아니에요. 다음 62번은 모르면 그냥 보지도 마세요. 패스. 모르면 절대 보지 마세요. 패스. 63번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목적물 범위죠. 자, 틀린 겁니다. 1번 제일 끝에 채권 최고의 범위에 맞아요. 먼저 맞는다.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의. 자, 1번 근저당권자는 이행기를 경과한 후 1년물을 초과하는 지연이자도 채권 최고액 범위 내 담보되니까 우선면제 받습니다. 2번 지문이 길어요. 끝부분에 자, 물상대의 할 수 있는가? 물상대의는 멸실을 해서온 공영징수해야 합니다. 매매 못합니다. 임대차 차임 못해요. 근데 앞에 협의취득이 매매죠. 이 매매이죠, 매매. 그러니까 매매니까 물상대의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어요. 3번 집합건물의 전유부분에 설정된 저당권은 종된 권리에 다 미칩니다. 4번 저당 목적물인 변형물은 금전에 대해서 압류는 누가 해도 되죠. 제3자가 압류해도 저당권자는 물상대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압류는 누가 해도 되죠. 제3자가 해도 됩니다. 5번은 자, 여기 차임채권에 효력이 미치는가? 그럼 차임채권이 과실이고 저당권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과실에 원칙 미치지 않아요. 예외적으로 압류 후부터 미칩니다. 그럼 압류 후 확인. 압류 이전이니까 미치지 않는 데서 맞았죠. 압류 후만 미칩니다. 자, 64번. 유치권 성립을 위한 결론관계 인정되는 거네요. 자, 기억은 자, 매매대금 나오면 유치권 행사 못합니다. 매매대금 X. 자, 니은 다세대주택 여러 세대에서 창문공사 완성한 자가 그 주택 한 세대만 점유해도 유치권 인정해줘요. 사람이 몸이 한 개라 여러 세대에 한 명이 점유할 수 없죠? 몸이 한 개라 한 세대만 점유해도 인정해줍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니은은 맞았습니다. 디귿 채무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채권자가 채무자 소의 부동산을 점유한다. 여러분 지금 채권자가 이 부동산에 돈 들였나요? 부동산에 돈 들인 거 아니죠? 그냥 금전을 빌려준 거죠. 그럼 이 금전하고 이 부동산하고 아무 결론성 없죠. 그러니까 인정 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동시행관계 있는 겁니까? 뭐 가로는 우리는 보는 거 아니에요. 가로는 우리가 안 봅니다. 출제자가 오답 시비를 면하기 위해서 출제자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기억 토지거래가 나오면 동시행 아니에요. 그냥 아니다. 여러분이 매수인이면 허가도 안 나오는데 돈 주겠어요? 여러분이 매수인이요. 허가가 안 나오는데 돈 줍니까? 절대 안 주죠. 그러니까 돈 주는 거와 허가 협력 의무는 동시행 아닙니다. 니은 주택임대인의 보증금이면 동시행 아니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임대인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말소가 후이행으로 동시행 아닙니다. 디귿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어려운 거 없습니다. 아무튼 정답은 하나는 3번이겠죠. 3번? 정답은? 기억니은 틀렸으니까. 그럼 디귿 어렵지 않아요. 토지 임대차가 종료돼서 자, 지상물 매수 조건권 이거 행사하면 무슨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 계약. 그럼 매매는 당연히 동시행이지 보나마나. 그럼 매매는 동시행이죠. 돈 주고 등기하는 거. 여기서 끝. 동시행 끝났어요. 이렇게. 뒤에 볼 필요 없습니다.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은 겁니다. 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이게 대가관계죠. 대가관계. 이게 무효이더라도 기본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건 기본관계. 낙약자는 기본관계 아니네요.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 거절할 수 없죠. 이건 기본관계 아닙니다.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이행해야 됩니다. 거절할 수 없습니다. 2번 보지 마세요. 우리 시험 범위를 벗어나서 안 봅니다. X. 3번은 제일 끝에 해지할 수 있는가? 누가? 제3자는 당사자 아니라 해지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은 채무자가 상당 기간을 정하여 계약 이익 향수 위박답을 제3자에게 최고. 자, 최고가 나오면 우리 시험 범위에서 모든 최고는 다 거절을 끝나요. 거절을 끝난다. 우리 시험 범위 내에서만 모든 최고는 다 거절을 끝납니다. 그럼 제일 끝에 거절로서 틀렸죠. 수익 받겠다가 아니라 수익 받는 걸 수익을 거절로 본다.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은 옳은 건 1번이었죠? 자, 옳은 건 1번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틀린 건 줄 알고 옳은 거였어요. 다 틀렸죠? 틀렸고. 다음, 자, 5번. 제3자의 권리는 제3자가 채무자에 대해서 수익을 삽시하면 계약 성립 시에 소급하지 않죠? 소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옳은 거라 정답 아까 1번이었죠? 다음, 자, 합의해제가 나오면 항상 이자 X, 손해배상 X, 이자 손해배상을 찾아요. 그럼 이자 손해배상은 항상 문장 끝에 있어요. 그래서 합의해제 틀린 거죠. 빨리 이자 손해배상. 이자 손해배상. 여기 이자 있잖아요. 이자 반환해야 한다. 이 틀려서 이게 정답이죠. 5번 손해배상할 수 없다는 맞았죠? 항상 합의해제는 이자 X, 손해배상 X, 그걸 먼저 찾는 겁니다. 1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1번 뭐든지 명시 묵시할 수 있죠. 2번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 이행했든 안 했든 합의 해지할 수 있죠. 3번 합의 해제 소급표는 법정에 똑같이 제3자 권리 해야지 못합니다. 답이 4번 이자 X. 68번 청약 설명 틀린 겁니다. 청약은 불특정 다수이행 가능하죠. 2번은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했네요. 그럼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습니다. 철회는 도달 전에만 해야 돼요. 3번 계약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 불확정이죠. 그럼 청약 유인이죠. 청약은 확정적이에요. 청약 유인이 확정적이지 않습니다. 4번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청약은 그 기간 승낙기간 내에 청약자가 승낙통지 받아야 되죠. 받지 못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자, 5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그럼 청약은 다 도달류죠. 계약법에서 격승발, 격제야 승낙, 발신주의 나머지 다 도달주예요. 승낙만. 그럼 청약은 100% 도달주의. 그래서 발송한테 들렸죠. 청약은 100% 도달주의입니다. 69번 약관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약관의 구속력 근거는 당사자가 약관을 둘이 합의했죠? 합의했기 때문입니다. 2번 약관 장소자는 고객에게 설명하지 않은 약관 내용을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없습니다. 3번은 그냥 좋은 말이라 3번은 그냥 좋은 말이죠? 트집 잡을 게 없어요. 4번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네요. 두리뭉실하네요. 그럼 다 작성자에게 불리해요. 똑바로 작성해야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답. 5번은 X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됩니다. 70번. 자, 이게 이제 문제점 오류가 있습니다. 이게. 자, 매매목적 일부가 타인 소유물로 인하여 매수인이 매매계약 목적물을 달성 못합니다. 옳은 건데, 자,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전해 일감 실손이에요. 전해 일감 실손해. 다시 매도인 담보책임에서 악의 매수인도 행사할 수 있는 게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의 손해만 있네요. 이익이 없어요. 그럼 악소리 나오죠. 그러니까 전에 일감 실손해. 예전에 했던 일감에서 실손해. 그럼 전부 타인 권리에서 해제만 할 수 있고 일부 타인 권리에서 대금 감액 점검할 수 있고 저당권 실행 행사가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손해배상이나 해제 다 할 수 있어요. 다시 전액간 실손해. 이거 이외에는 다 선의 매수인만 할 수 있어요.
그럼 1분 타임 걸려 여기 다기가 나왔죠? 아기를 뭐 할 수 있다? 전에 일감. 감액 청구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틀렸죠. 옳은 거라 감액 청구 이게 맞았죠? 정답이고. 해제 못합니다. 이제 3번 문제가 오류예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없다? 없다. 여러분 시험지에 없다로 되어 있죠. 그러죠? 없다는 맞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지는. 없다는 맞습니다. 아기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시험지 지문은 맞는 거예요. 있다. 이렇게 고치면 이게 틀린 거죠. 여러분 시험지 지문은 없다 맞습니다. 제가 이따로 지금 이걸 바꾼 거예요. 자, 4번은 제 1년 모이면 선의는 안날, 계약한 날이 아니라 안날 1년이죠. 행사기간 선의 안날 1년입니다. 계약한 날 틀렸어요. 5번이 좀 어렵죠. 자, 매매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것이 매도인에게 기축 사유가 없네요. 그래도 담보 책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이라 매도인에게 규칙 사유 없는 무과실이어도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의 일감 이게 정답이에요. 전의 일감. 전의 일감 실손입니다. 71번. 갑은 자기 소유 엑스토지를 3억의 을에게 매도하며 동시에 환매네요. 환매할 권리를 보유하기 약정했다. 자, 환매권이죠. 자, 이제 옳은 겁니다. 기억.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행사한 경우 갑은 환매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하지 않더라도 엑스토지 가압류한 자에게 권리를 정할 수 있는가? 가압류한 자,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려면 환매 등기해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해야 된다. 그래야 주장할 수 있죠. 그 다음, 자, 니은. 갑이 환매 등기 후 제3자 병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면 을은 환매 등기가 있다는 이유로 병이 엑스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거절할 수 없습니다. 환매 등기가 돼 있더라도 팔았으니까 병에게 소유권 넘겨야 됩니다. 그럼 옳은 거라면 디귿은 맞겠죠? 자, 디귿. 병의 환매 등기 후 정이 토지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을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환매 등기가 먼저 있고, 그다음 정이 이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하겠다. 갑이 적법하게 환매권 사이에서 토지 소유권 등기를 마쳤죠? 그러면 이 저당권은 소멸해야겠죠. 그래서 환매 등기가 있고 환매권 행사에서 소유권 등기하면 이는 소멸하지. 그래서 저당권은 소멸해서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 다음 교환은 매매하고 똑같아요. 매매와의 차이점이 딱 하나. 매매는 대금을 받고 교환은 다 금전 이외. 나머지는 똑같아요. 이것은 매매로 바꿔 읽으면 됩니다. 1번 매매는 낙성이죠. 2번 매매는 쌍무위상이죠. 3번 일방이 금전 보충직을 약정할 때 그 금전은 매매 맞았죠? 매매대금 규정을 준용한다.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그때 상대방 의사결정에 불법적 간섭이 사기기망이죠. 사기기망. 사기기망인데 시가는 알아서 판단해야 돼. 알아서. 시가 정해진 거 없어요. 시가는 사기 아닙니다. 이게 정답이죠. 시가는 사기 아니다. 시가는 차고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에요. 정해진 거 없습니다. 그 다음 교환이 매매하고 똑같으니까 당연히 하자 담보 책임 부담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73번 을이 갑으로부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엑스토지면 이게 갑소유죠. 갑소유 딱 써놓으시고 10년간 임차. 누가 임차했죠? 을이죠. 갑소유니까 을소유. 을이 임차해서 자신 건축물 신축. 을소유죠. 을이 신축. 자,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을이 지상 건물을 등기했죠. 건물을 등기하면 임대차를 등기 안 해도 제3자에게 태양을 생기죠. 622조. 임대차 등기 안 하더라도 건물에 보존 등기하면 토지 임대차가 제3자에게 대양을 생깁니다. 자, 이번은 채무불이행 나오면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이게 정답이죠. 채무불이행은 의무 위반이라 매수 청구 못합니다.
3번 임차인 차의 면체가 이익에 달하면 해지할 수 있죠. 4번 10년 임대차 갱에 경과할 때 을의 지당금으로 현존하면 을의 임대차를 갱신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거절당하면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죠. 5번 을 소유 건물이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서 건립되면 갑은 을에게 건물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없죠. 제3자에 있는 것까지 할 수 없잖아요. 맞습니다. 자, 74번 갑은 자기 소유 참고 건물 전부를 을에게 월세 60만 원에 3년간 임대하였고 을은 임대인 동의 얻었네요. 동의 얻어서 건물 전부를 병한테 70만 원에 전대하였다. 동의 얻은 전대차네요. 자, 틀린 겁니다. 동의 얻은 전대차입니다. 기억이 아주 많이 나오죠. 갑과 을이 합의로 임대차를 종료시켰네요. 그러니까 계약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둘이 합의로 종료시키면 전차권은 소멸하지 않죠. 임대인 동의 얻었으니까 전차권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은 지문이 길어요. 그럼 뭐뭐의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태양할 수 있는가? 자, 아직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처음부터 갑에 대한 차의 면체가 122기에 달해서 갑이 임대차를 해지했죠. 그럼 의무 위반일 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사이를 통지하지 않아도 태양할 수 있죠. 맞습니다. 반면 기간 약정하지 않아서 해지 통고하면 그때는 전차인에게 통지해야 태양할 수 있죠. 여기는 월세에 밀려서 해지 당하면 통지 안 해도 됩니다. 그럼 이제 틀린 거니까 정답 아직 안 나왔네요. 자, 디귿 보시면 전대차 계약이 만료하면 병은 갑에게 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 임대 청구는 토지만 가는 거예요. 토지만 있어요. 건물은 부속물 매수 청구가 있고 토지가 다시 임대차인 겁니다. 그래서 맞아요. 건물은 없어요, 이건 토지가 다시 임대차. 건물은 부속물 매수죠. 그래서 맞습니다. 할 수 없어요. 틀린 거라 정답이 1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항력이죠. 주임법상 대항력입니다. 자, 틀린 건데, 가로는 보는 거 아니라 해서 그냥 가로 안 봅니다. 1번, 임차인 주택인도와 주민등록 마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깁니다. 니은 몰라도 돼요. 2번 절대 몰라도 됩니다. 자, 보지 마세요. 그러면 과감히 버리세요. 자, 3번, 임차인이 지위를 강화하고자 별도로 전세권 등기를 하면 주택이 임차인 지위와 전세권 지위 따로따로 판단해요. 마친 후 주임법상 대항 조건을 상실했죠. 그러면 대항력은 날아가는 거죠. 주임법상 대항력 상실 맞습니다. 앞에 써놓고 똑같이 써놓은 거죠? 맞습니다. 자, 4번. 임차인이 타인 점유를 매개로 임차주택을 점유하면 간접점유 무조건 판매니까 간접점유로 대항력권 갖출 수 있습니다. 자, 5번.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했다. 그럼 저당권이 먼저 있고 임차에서 이제 대항력 취득했죠? 그럼 여러분 경매하면 어떻게 해요? 경매하면 저당권부터 소멸하고 말소기증을 소멸, 무조건 소멸하죠. 그래서 저당권 소멸하고 대항력 소멸하죠? 다음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하더라도 1순위 저당권부터 소멸하고 얘도 소멸하니까 대항할 수 없다. 대항력 소멸한다죠? 이게 틀렸습니다. 항상 경매는 1순위 저당권이 기준이죠. 경매 신청한 저당권이 아니라 1순위부터 기준입니다. 말소기준 권리. 76번 주임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주임법은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에 해야 되죠. 자, 니은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 전부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습니다. 중과실로 파손해야 그래야 거절할 수 있죠. 디귿 가격이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 통지할 수 있죠? 맞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면 끝나는 거죠. 맞아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77번. 이제 상위법 내용이네요.
갑은 2014년 이제 서울에 위치한 을소유 상가 건물을 자, 보증금 8억, 월세 300이네요. 그럼 환산해야 되죠, 환산. 월세 곱하기 배가면 3억이고 8억 더하니까 11억이네요. 그럼 9억을 초과하죠. 자, 그럼 9억을 초과하면 상위법은 다음 규정만 적용됩니다. 초과하면 이렇게 외워요. 회사의 초상권이 있는데 그 초상권이 폐지되면 그 회사 망하겠죠. 폐지되니까 회사 대표가 깨갱했다. 회사 대표가 깨갱했어요. 깨갱. 다시 회사의 초상권이 얼굴하고 똑같잖아요. 폐지되면 그 회사 망하죠. 그러니까 대표가 깨갱했다. 9억 초과할 때 3기 연체 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 폐업을 한 임차인 해지권, 코로나 때 생긴 거죠.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그럼 여기 없는 거 우선 변제권 없어요. 여기 없는 최단기간 1년 보장 없습니다. 여기 없는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외워야겠죠. 초상권 폐지 대표 깨갱하면 되겠습니다. 옳은 거죠. 기억을 주셔야 하시는데 깨갱이 인정되지만 이 계약갱신 요구는 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에 해야 되죠. 계약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이란 계약 기간이 정해 있는 걸 전제로 하죠. 계약 기간이 정해 있지 않으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이때는 행사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기간을 약정했을 때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나오니까 그때 인정되는 것이고 기간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니은 지문이 길어요. 항상 끝부분에 그때 우선에서 편제 받을 시사 그냥 틀렸잖아요. 그냥 틀렸죠. 우선 변제권 없잖아요. 없습니다. 이것도 제일 끝에 임차권 등기 명령 없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없잖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객관식은 끝부분을 먼저 읽어야 돼요. 앞에 읽을 필요 없잖아요. 자, 78번 가등기 담보법. 자, 틀린 겁니다. 뭐든지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이 단어 그냥 무조건 맞아요. 가등기가 담보 가등기지는 거래 실질과 당사자 의사해석입니다. 2번은 가등기 담보가 설정되기 위해서 피담보 조건 등기 이거 안 해도 돼요. 이게 틀렸습니다. 3번 가등기 담보 부동산 자 예약 당시 시가가 그 피담보 채무에게 미달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죠. 초과할 때만 적용되죠. 미달하면 가등기 담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금액 통지할 필요 없죠. 이 법이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다. 4번 채권자는 그가 통지한 청산금액수를 다툴 수 없어요. 4번 경매에 나오면 저당권 소멸하듯이 이것도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죠? 똑같으니까 경매로 소멸 맞습니다. 경매는 모든 저당권 소멸하고 담보가 있으면 저당권하고 똑같으니까 소멸 맞습니다. 79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피해서 을소유 X부동산을 매수하고자 친구평가 X부동산 매수에 관한 명의신탁협정을 체결하였다. 갑이 신탁자고 병이 수탁자죠? 수탁자. 그럼 누가 매매했는가? 그에 따라 21년 병이 매매했네요. 수탁자가 매매하면 수탁자가 계약해서 계약 명의신탁. 병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자기 확실하네요. 신탁자 자금으로 하죠? 대금을 지급해서 병 명의로 등기하였습니다.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 옳은 겁니다. 1번 매도인 을이 뭐든지 계약 체결 당시가 기준. 체결 당시 명의신탁을 몰랐네요. 그럼 모르면 선의로 보는 거죠. 그 후는 고려하지 않아요. 뭐든지 행위 당시 그 후 명의신탁을 언젠간 알게 되겠죠. 그래도 그 후가 아니라 계약 당시 선이었으니까 그러면 병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뭐든지 판단 기준은 행위 당시고 그 후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 니은 병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했어. 이렇게 취득했죠? 우리 매도인이 선이면 취득하죠? 근데 갑 제시에 따라 X부동산 소유 명의를 이전하거나 처분 대금을 반환하기죠. 이거 다 무효죠. 다 명의신탁 본질 위반됩니다. 그 다음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병이 명의신탁 약정 이외에 적법한 원인으로 갑 앞으로 X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마치면 그때는 유효죠. 명의신탁 이외에 적법 원인이 있으니까 그때는 유효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80번 집합금을 틀린 겁니다. 이것도 법 이름 다 읽지 마세요. 그냥 집합금을 틀린 거 하면 돼요. 이 법 이름 언제 다 읽어요? 자, 1번 그 집합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아도 구분소유 성립할 수 있죠. 또 등기 안 해도 성립할 수 있죠. 2번 전유 부분은 구분소유권 목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3번 공유자는 공용 부분을 지분 비율하면 틀리죠. 용도에 따라 사용하죠. 지분 비율 틀립니다. 민법 공유가 지분 비율이고 집합건물법은 용도입니다. 다음 4번 지문이 길어요. 그럼 제일 끝에 전 구분사유자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지급할 책임 있죠. 공용 부분은 매수인이 연체를 승계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됩니다. 그럼 왠지 맞은 것 같아요. 정확히 봐볼게요. 이제 일단 4번 느낌상 맞은 것 같아요. 4번 집합건물 구분소권의 특별승계 예를 들어 의다 이렇게 사람이 남았는데 갑을병이 없죠. 우리가 갑을병 붙여봐요. 그럼 보통 매수인이니까 매도인을 갑, 그럼 매수인 을 하잖아요. 을이 그 구분소유권을 다시 제3자 병한테 이전한 경우 관리계약이 정함 없으면 자, 각 특별승계인들이든 자신의 전 구분소유자, 그러니까 각이니까 자, 을이 매수인이면 원래 소유권이 갑에게서 가면 을은 전 소유자가 을은 갑. 얘가 병이라면 병은 전 소유자가 을의 공용 부분 체납 관리비 지급할 책임 있죠. 맞습니다. 중첩적 인수하죠. 맞습니다. 자, 5번은 제일 끝에 인도 청구할 수 있는 거 물어봤어요. 5번 관리단 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수자 동의 없이 구분수자 1인이 공용 부분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면 다른 구분소유자는 보존행위로서 인도 청구할 수 없죠. 인도 청구를 못하고 방해, 배제, 청구만 할 수 있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렇게 모의고사 해설해봤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모르는 점은 체크하고 과감히 넘어가세요. 제가 오늘 문제 푸는 스킬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적으라니까 적어서 항상 다음부터 문제 푸는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모든 과목 제 방식대로 하면 시간이 엄청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대해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